있는 오른쪽에만 있던 이 다리의 통증이 왼쪽 다리까지 가고 골반까지 뼈저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긍정력 긍특이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 항암 부작용에 이어서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생겼던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는요,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였고요. 방사선 치료는 셔틀이 운행되는 청주 근교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청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방사선 치료를 다녔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생긴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위가 울렁거리더니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는요,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위에 부담감을 느껴서, 또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더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식사를 사실은 제대로 못했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한 스푼 정도 먹고 그 외에는 야채 종류를 많이 먹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에 거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항암할 때 자면서 침이 거품처럼 되어서 삼키지를 못하고 간혹 일어나 가지고 침을 뱉었다고 했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는 그 거품이었던 침이 가래같이 그렇게 나와서 밤새도록 침을 삼키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침을 뱉고, 더 힘들 경우에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침을 뱉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팔뒤꿈치 뼈의 통증인데요. 제가 어느 날 자는데 팔을 이렇게 쭉 펴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 팔뒤꿈치 중에서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요. 여기 뼈. 여기 뼈가 닿더라고요, 바닥에. 근데 이 닿는 이 뼈가 굉장히 아팠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살살 치면 좀 통증이 오는데, 그때는 바닥에 누워서 자면서 이렇게 닿을 수가 없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집에서 잘 때는요, 그 침대를 생활을 하지 않고 맨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딱딱한 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집에 와서 잠을 잘 때는 이제 팔을 이렇게 뻗고 자면 여기 양쪽, 여기 뼈가 닿아서 굉장히 아파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뭐 쿠션이 될 만한 거를 살짝 이렇게 대고 잤고요. 또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계속 여기 팔뒤꿈치 이 부분에 통증이 계속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병원에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혹시 뼈전이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전이는 없었고요. 또 1년 검진할 때도 그쪽에 간호사분이 뭐 어디 아픈 데 없으시냐, 넘어진 적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 팔뒤꿈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가끔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다행히 뼈전이는 아닌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증상을 말씀드리면요, 근육통인데요. 온몸의 근육통이라고 할 수 있죠. 팔다리 골반 이렇게 근육통이 있었으니까요. 방사선 치료를 한 5번 정도 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요양병원은 쿠션이 약한 그런 병원 침대가 아니라 좀 스프링이 있는 그런 쿠션이 있는 그런 침대였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평상시에도 바닥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런 침대 생활에 익숙지 않아서 다리가 아픈가 했어요. 그리고 또 스프링 침대는 좀 약간 눌려있는 데도 있고 또 앉아있던 데는 또 더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있어서 다리가 아픈가 싶어서 이제 눌리지 않은 부분 왼쪽에 가해 쪽으로도 가서 자기도 해보고 또 머리를 이쪽에다 뒀으면 반대쪽에 가서도 자기도 해봤어요. 근데도 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오른쪽에만 있던 이 다리의 통증이 왼쪽 다리까지 가고 골반까지 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양쪽 팔, 이 어깨 여기 부분보다 양쪽에 이 팔이 여기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너무 아프니까 왼쪽으로 잘 수도 없고 근데 똑바로 누워서 자면요 이게 경직이 더 되는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혹은 한 번씩은 일부러 이쪽 근육을 눌러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옆으로 누르면 잠깐 동안은 통증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잠깐 동안 눌러자서 좀 이렇게 통증을 좀 감소시키려고 그렇게 자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통이 굉장히 심해서 밤에 거의 뭐 이 숙면을 취하지를 못하고 자다 깨다 수시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근육통이 이제 생활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팔 근육은 물론 이제 아프니까 힘 쓰는 거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었고 또 이제 골반이 근육통이 있다 보니까요. 방바닥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럴 때는요. 팔에 근육통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맨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굉장히 버둥거리면서 일어났어요. 짚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골반의 힘과 다리의 힘과 허리의 배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힘이 져주지가 않고 아파서 굉장히 버둥거리면서 일어났고 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이 골반이 아프니까 천천히 일어났는데요. 그냥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시범을 잠깐 보여드리면 시범을 보이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아무튼 이렇게 일어났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으세요? 그 인간의 직립보행 그림 있죠. 그거가 저는 항상 영상이 됐어요. 골반의 통증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매일같이 요양병원에서 그 방사선 치료하는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0회 정도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 차 시간이 왕복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고요. 편도로는 한 40분, 50분 이렇게 걸렸었어요. 승용차로 셔틀을 해주셨거든요. 요양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승용차에 한 40분가량을 앉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내릴 때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팠던 게 내리면 이제 차를 문을 열고 다리를 한 번씩 내딛잖아요. 근데 일단 다리를 들어서 내딛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내딛고 그 다음에 일어나려면 거의 뭐 바닥에서 일어나는 수준으로 일어나잖아요. 의자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시범을 보였던 그 자세보다도 훨씬 심했고요. 그 자세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서 제대로
이제 허리를 펴고 또 자세를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수가 대략 30보 이상 이렇게 걸어야지 자세가 바르게 나왔고요. 빠르게 걸을 수도 없었고, 또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제 이 통증이 있어서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야지 되고, 잘못 내려가다가는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방사선에 관한 영상을 별도로 찍는 이유는 뭐냐면, 방사선 치료하면서는 크게 부작용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렇게 통증이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하지를 못했고요. AC 항암을 하고 파클리탁셀 항암으로 넘어갈 때 사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증상이, 부작용이 나를 괴롭힐까 하는 생각으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의외로 손톱의 부작용도 덜했고 근육통도 그렇게 있지 않았고, 다만 이제 위의 부작용과 얼굴 부종으로 해서 여기 얼굴, 나중에는 얼굴 땡김으로 제가 힘들었었는데, 방사선 하면서는요, 이렇게 크게 부작용이,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거는 방사선 부작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항암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항암 부작용이 방사선을 시작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그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졌던 근육들, 또 몸의 세포들이 방사선을 하면서 더 약화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클리탁셀 할 때 어떤 근육통의 부작용이 방사선을 쬐면서 몸의 근육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해야 될까? 네, 근육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저는 이 몸의 근육통하고, 그 다음에 위가 음식을 먹었을 때 딱 굳어버리는 느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 굳어버리는 느낌 때문에 식사량은 뭐 한 숟갈, 탄수화물 한 숟갈, 기껏해야 두 숟갈 요 정도 먹고, 나머지는 야채 위주로 먹어서 사실 암 진단시보다 현재는 5kg 정도 몸무게가 내려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항암 할 당시보다는 6kg 정도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부종이 빠지고 근육도 빠지면서 또 이제 지방도 좀 빠졌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내려가 가지고 학창 시절 이후에 50kg 미만으로 내려간 거는 지금 요새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이거 회복하는데, 또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매일 6,000보 이상씩 걸으면서 근육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9월 17일인데요. 항암 끝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갑자기 감격스러움이 오네요. 큰일 났어요. 눈물샘 폭발했어요. 다음 영상은 항암 끝난 1주년 기념으로 영상을 촬영을 할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셔서 저에게 사랑의 힘을 전달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